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일 손상대 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찌를 때가 하도 많아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입니다. 오늘 10분 찌르기는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의 망발을 좀 찔러대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선고한 성악의 위험한 탄핵 중독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라고 하겠습니다. 박찬대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는 댓글만 보고 아무 말이나 내뱉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눈을 찌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예비비나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갈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 나머지 감액될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와 여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해성을 바란다면 얼토당 따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해성을 위한 정책 예산부터 만들어 갖고 오길 바란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받아봐라. 입만 열면 거짓말 남 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래 제가 한두 가지만 공격을 좀 하겠습니다. 찔러대겠습니다. 박찬대 2일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내년도 국가예산 삭감정부안, 왜 거기에서 국회 특활비하고 민주당이 얻어 처먹을 게 있는 거는 왜 삭감 안 했습니까? 그게 뽀록 나니까 부랴부랴 해서 결국은 국회의장 만나는 경우로 해가지고 10일날로 연기시키고 부랴부랴 해서 본회의 상정 안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삭감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제가 이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삭감 대상 1호가 바로 국회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일을 안 해놓고도 무슨 특활비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멀쩡히 일자라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이나 경찰이나 여기에 왜 특활비를 감액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박찬대가 이거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보고 수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남을 비판할 때는 자신의 꼬라지부터 좀 들여다보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람이 남을 비판하라고 제가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집단적으로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는지 어떻게 된 사람들이 기억이 3일 이상을 못 갑니다. 이러니까 입만 열면 망발에 개소리에 잡소리에 온갖 공해성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 이전에는 김남국이, 김용민이 박범계 두루두루 많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요즘은 정청래, 최민희 이어서 또 김민석, 양문석이까지 또 이럴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어느 순화가 안 돼서 그런지 한술 더 뜨고 자빠졌습니다. 물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놓고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는 망언을 퍼붓던 박찬대 기억하실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정부 여당에 대고 정권을 만나봐라, 간판을 내리라는 망발을 퍼붓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부시키고 박찬대 공부시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대를 공부시킬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손상대 TV밖에 없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우리 준 PD가 공부를 시키고 오늘은 찔러대기 논평을 톡해서 박찬대를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박찬대가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이렇게 말했던 거 제발 똑바로 하십시오.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은 문재인 정권에 사법받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미친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판결이란 걸 왜 박찬대는 모르십니까? 당시 모든 언론들이 기레기가 돼서 보도를 안 했지만 그래도 우파의 크고 작은 신문사들은 나름대로는 다 불법 선고임을 이미 당시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뉴스타운에서 현재 박근혜 파면은 불법 선고다. 어이구 당신 내가 썼네. 이건 뉴델리에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오판이다. 법조인들의 헌법 형사법적 분석 이런 보도를 했고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여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판결이 미친 판결인지 아시겠죠? 박찬대 아시겠죠? 그리고 박찬대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을 내리라고 했는데 여보시오 거짓말 잘하는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먼저 김대중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난 2001년 김대중은 자신의 입으로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죽을 때까지 책임을 졌습니까? 이 거짓말은 자그마치 우리 국민 5,300만 명이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이 받아준 우리 국민들 혈세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 5,300만 국민들을 핵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타자 문재인은 또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국민들을 속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김대중 문재인은 북한에다 천문학 뛴 돈을 퍼다주고 문재인은 군사경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서 우리 안보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9.19 합의를 체결한 뒤에 사후 통보를 해서 동맹국이 미국을 경로시켰다는 것이 한 일본 대사의 증언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문재인 한국의 재앙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폭로했을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야 하는 꼬라지가 세월이 지나면 다 진실로 드러나지만 그 세월을 기다리다가 합의에 걸려서 문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없을 뿐더러 문재인을 속여가면서 퍼다준 돈으로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던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이 속였는지 좌파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북한은 지난 30년간 비핵화를 미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담긴 200억 달러 이상을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삥삥하고 자빠졌으니 한장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을 우리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이재명입니다. 뭐 하도 많아서 대표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발언 중에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거짓말 딱 박혀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재명의 거짓말, 이거는 범죄의 은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찬대가 말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 단에 중독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의 거짓말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반납하고 간판을 내릴 게 아니라 박찬대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정당을 반납하고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이 박찬대 보시오. 입에서 나오는 거 기레기들이 무조건 언론에 실어주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만 하겠어.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하면 내 입만 더러워지니까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거를 보고도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러면 내가 입으로 한 방 놓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고마해라 마이 무타. 자, 박찬대 얘기는 그래 살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선고한 글 하나를 낭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위험한 탄핵 중독증. 불행과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맑게 웃는 손주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데 국민들은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옴짝달싹하지 않고 정권은 사지가 마비된 것인지 죽창이 턱 밑까지 와 있어도 여전히 딴청이다. 전투도 싫고 싸움도 싫은 여당은 얕은 입술만 뜰뿐 초화상간 다타도 알 바 없으며 국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공권력까지 혼인한 아이처럼 속수무색 얻어 터진다. 총을 댄 군은 어지러운 나라에 관심을 끄는 듯 여의도 군 미필자들이 가지고 놀고 국가 정보기관들은 해커들의 부정조작 선거 머리채를 잡고도 멍하니 서있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야간 산행서 길 잃은 등산객 마냥 멍하니 서있고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후려쳐야 할 선생들도 가을녘 헛수아비처럼 소매만 펄렁인다. 이 시대 엘리트라는 인간들은 개인한 쓰레기 정치에 구정물 튈까 눈을 감아버렸고 우리 사회 정의와 공의의 표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왼쪽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190석의 기고만장 야당은 입법 폭고 무기로 상권 분립을 파탄내고 이승일은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 때문에 탄핵가스에 중독된 채 입법 쿠데타의 칼을 뽑았다. 국가는 곳곳이 탄핵 종양으로 동맥강화를 앓기 시작했고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사법 시스템까지 범죄자 방탄 포기에 비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를 보고도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은 내치를 포기한 듯 달나라 토끼만 바라보고 상하탑의 교수들까지 좌파 탄핵 마약을 퍼마신 듯 윤석열 퇴진 릴레이에 푹 빠졌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몸살을 넘어 마비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빨간 무리들은 또다시 거리로 몰려나와 양초 태움의 귀신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나라 심폐소생술이라도 해보려고 강화문으로 뛰쳐난 국민들의 함성이 눈물겼고 모든 걸 쏟아붓고 목숨건 투쟁의 맨 앞에 선 선지자의 처절한 몸부림도 안타깝다. 목이 터져라 소리질러 잠든 대한민국을 깨우고 가슴 절절한 애국기도로 내 나라 구해달라 하느님께 매달리니 그나마 폭동의 기운은 꺾이고 촛불은 꺼져가고 있다. 하나님 하나시여 고삐 풀린 망가지들 탄핵강단엔 이미 지옥행 초청장이 당도한 상태고 문재양 찌짜이밍 쪼그기 싣고 갈 서청대 셔틀버스는 여의도에 도착해 있다.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침묵은 금이 아니라 국가망조요. 외면은 피함이 아니라 모두의 공멸이니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서 1천만 국민이 맨손으로 나서 이 나라를 지켜낸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세요. 송.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주변에 많이 뿌려서 지금 대한민국 겪고 있는 현실을 이걸 하나로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생방이 된다고 해서 생방송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약간의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제 완벽한 생방이 되면 생방과 녹화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